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이 마련한 특별한 인터뷰 내 인생의 뉴스원 시간입니다. 인생 속의 두 가지 얘기를 함께 다루는 시간이죠. 부산에서 가을이 제일 예쁜 도시.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산에 이 도시는 알려야 돼. 너무 예뻐서. 주인공이 나오셨어요. 아니, 주인공은 더 많이 계시겠네요. 주인공의 대장이 나오셨습니다. 금정구청장 정미영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근데 가을만 예쁜 도시가 아니고 사계절이 예쁜데 어, 그중에서 사계절. 가을이 가장 예쁜 도시 금정구의 구청장 정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부산의 관광지 하면 네. 뭐 해운대나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을 많이 떠올리는데 네. 전 이제 서울 사람이고 온 지 오래됐습니다만 네. 금정구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예쁜 데가 숨어 있었어? 요즘 많이 아시죠? 네, 요즘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언택트 관광지를 선호하시다 보니 네. 숨어있던 우리 회동수원지를 더 이게 알려져서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회동수원지 오시면은 환상적이랍니다. 환상적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상상하실 때 내가 여기는 꼭 추천해주고 싶어. 네. 구청장님만 알고 계신 뭐 그런 데 있습니까? 뭐 다 잘 알려져 있겠지만 마음이 힘들거나 네. 뭐 그럴 때 우리가 관광지 같은 데를 찾잖아요. 네, 네. 그렇게 고달플 땐 여기 와라. 아, 네. 예, 숨겨놨었는데 오늘 비밀을 살짝 오늘- 끄집어 내겠습니다. 네. 예, 비가 오거나 이제 네. 요즘같이 가을 단풍이 아름다울 때는 이 범어사가 이제 그 일방 통행로가 일부 있습니다. 범어사 청룡동의 경동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네. 일방 통행로기 때문에 차가 속도를 그다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그곳을 천천히 서행하면서 완전히 단풍이 터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특히 비가 오면 더 아름다워요. 이야. 그래서 범어사를 향해서 천천히 차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던 고뇌를 다 쏟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올라가서 이제 금정산을 바라보면서 단풍을 즐기고 그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담고 오시면 아주 아름답답니다. 아니 저는 행복할 것 같은데 죄송해서 어쩌죠? 제 고민과 네. 번뇌를 다 털어놓고 와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들이 다 깔끔하게 단풍을 썰듯이 쓸어드리겠습니다. 역시 금정구 환상적인 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구청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으신 지 아까 말씀드린 금정구의 그 모든 주인공, 모든 주민이 제일 주인공이시죠. 그렇죠. 그 주인공의 대장으로 지금 열심히 구를 이끌고 계신데 좋은 건 다 아실 거고 네. 제일 힘든 점이라면 어떤 일이 제일 힘드셨어요? 가장 힘든 뭐 이렇게 주민들을 대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우선은 이제 금정구청장을 찾아오면 네. 나의 힘들었던 것 혹은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 생각을 하시면서 각과 이 담당자나 과장님들을 거쳐서 저희 구청장 방 앞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은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들을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에 적법하지 않거나 혹은 법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나면은 네. 개인들이 사정을 봐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네. 아바피 사정을 다 들으면은 일리는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으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없을 때 그럴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안타깝고 네네. 그러시겠네요. 네, 그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네. 그 뒤에 이렇게 또 그 길을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셨군요. 네.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네, 보내도. 그곳에서 이제 아픔을 쏟아내죠. 그렇죠. 네. 사실 또 힘드시지만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이시기도 할 거고 네. 쉽지 않은 자리이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 금정구청장 정미영 구청장님 모시고 내 인생의 뉴스원 두 가지 뉴스 또 본격적으로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베스트부터 시작할까요? 월스트부터 시작할까요? 대개는 나쁜 얘기 털어놓고 좋은 얘기로 가시더라고요. 어느부터 할까요? 네, 저희 경우에는 워스트 베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쭉 자랐고 어머니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평생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자지만 직장을 가진 직장 여성이 꼭 되어야 된다. 어렸을 그래서 때부터. 여성이라도 네. 사회 활동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력을 가져야지
어떤 활동을 할 때 뒷받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자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84 학번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 학교 선생님 정도였었어요. 맞아요. 대부분. 제한적이었죠. 네, 그래서 고3 때까지는 그런 대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수능을 좀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예, 약간 좀인지 그건 약간 확인 제가 안 해봐서. 예.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에 이제 네.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립대학을 가야 될 형편이고 사대에 이제 원서를 넣으려고 하니 네. 혹시 만에 하나 이렇게 턱걸이다 너는 이렇게 어.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불안하게.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재수를 해야 되는데 네. 재수를 할 만한 형편도 아니고 자 그럼 사대를 가면은 될지 안 될지 이게 뭐 51 대 49 이 수준이다 야, 늘 미영아 헷갈리지. 어쩌겠노 이렇게 어허.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담임선생님한테 그러면 쌤님 그러면 제가 졸업하고 무조건 꼭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할 수 있는 학과가 뭐가 없을까 얘 아, 그렇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물었더니 네.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야, 니 그러면은 국립대학에서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부산대학에서 도서관학과가 생겼다. 그러니까 너기 거기 딱 가면 취직은 다 돼. 도서관에 쫙. 네. 그렇죠. 예, 이제 무조건 합격이고 네. 또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면 뭐 취직은 걱정 전혀 안 해도 될 거다. 그러네요. 이렇게 예,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딱 들어도. 그렇죠.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도서관에 이제 시험 공부하러밖에 안 가봤으면서 뭐 그렇죠, 이렇게 되게는. 책은 좀 열심히 봤지만 그때 또 이제 도서관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았었잖아요. 또 그렇죠. 예. 예, 대부분이 이제 뭐 열람실, 독서실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원래 도서관이라는 것이 이게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정책이나 시책을 만들거나 연구 개발하는 분들에게 자료를 서포트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도서관의 역할인데 그 당시만 해도 도서관이 독서실 열람실의 역할을 대부분 했었죠. 네, 되게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도서관학과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입학을 하게 되었죠. 불안했지만 안정적인 것을 것을 택하셨군요. 선택을 네.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역사 교육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 꿈을 접고 이제 도서관 학과에 역사 선생님에서 이제 사서 선생님으로. 네. 예, 이제 입학을 하게 됐죠. 그 당시 이제 국립대학으로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랬구나. 도서관학과가 이제 생겨서 일기생으로 네. 입학을 하게 되어서 네. 뭐 고3 때 좀 우울한 날을 그렇지. 마지막으로 좀 왜냐면 보내고 그 순간에는 예, 예. 쭉 달려오신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목표가. 예, 예. 네. 어머니도 그러고 이제 한 달 동안 어머니가 머리 싸매고 누웠죠. 이제 가라는 사대는 안 가고 무슨 도서관 무슨 학과를 가냐, 천됐는 예, 학과를 가냐.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그 예. 선택이 예. 합격을 하고 1학년 때는 좀 방황을 했었어요. 이해되는 대목이네요. 그렇게 하다가 2학년 때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모교인 부산대학에 제가 취직을 했죠.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 뒤에 이제 쭉 남편 유학 생활도 있고 해서 결국 이제 길게 도서관에서 근무는 하지 못했지만 네.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다시 아이를 둘 낳고 네. 이제 주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네. 준공 허가용으로 무조건 이제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게 이제 점점 변화하면서 네네네네. 구청장님께 유리한 쪽으로 시대가 변화해 갔군요. 예, 전혀 이제 의식 없이 이제 관심 없이 이렇게 됐는데 그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이 네. 저랑 좀 친분이 있는 분이었는데 네. 제 큰아들 이름이 순돌입니다. 네네. 그랬더니 정말 순돌입니까? 강순돌입니다. 네. 예. 저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네. 와서 순돌이 엄마 도서관학과 나왔지. 야. 옛날에 도서관에 근무했지. 이러는 거예요. 역사가 예,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좀 맡아갖고 운영 한번 해보지 이러는 거예요. 짜자자잔 이거 효과음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내가 아이고 제가 그렇게 됐죠. 오. 그러다가 이제 워낙에 옛날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좋아했고 전공이 또 도서관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창고처럼 이제 방치가 되어 있는 도서관을 네.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열고 꾸미고. 네, 꾸미고 십진분류해서 책도 이제 이렇게 분류도 하고 정리도 하고 예. 그 당시 이제 저희 아이 둘의 친구 엄마들을
할 일 없지 이리 좀 와봐라 이러면서 다 모아서 한 열 몇 명을 모았어요. 예, 모아 모아서 끌어모아서. 봉사단을 네. 만들어서 아하. 이제 누가 한 명 이제 지원도 없고 돈도 이렇게 뭐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데도 우리 봉사활동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네. 봉사단도 만들고 이제 도서관을 새로 이제 리오픈을 했죠. 네.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도서관을 쭉 운영을 이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이 네. 순돌이 엄마 이번에는 부녀회장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야. 무슨 부녀회장을 제가 30대에 어. 이제 이렇게 됐죠. 야. 그러면서 뭐 네. 걔한타 막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부녀회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30대 젊은 나이에. 이제 부녀회장을 하게 됐죠. 네. 그것이 이제 생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고 이제 뭐 어르신 뭐 어버이날 되면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도 하고 또 도서실 중심으로 해서 뭐 독서 대회도 하고 네. 독후감 대회도 하고 네. 또 이제 이웃 동네 아주머니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체육대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체육대회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죄송합니다. 체육대회도 순돌이 열고. 엄마 체육대회 한번 해보자. 좀 이렇게 된 거였군요. 네. 그러면서 뭐 주민들 제주를 모아갖고 오마케도 곁들인 체육대회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이제 뭐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서버리게 된 거예요.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러면 내가 행정가가 되겠다. 무슨 네. 뭐 이런 어떤 생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야심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셨네요. 네, 전혀. 그렇죠. 지금 포즈가 있었지만 처음 전혀 진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시작했던 정말 거예요. 좋아서 주위에 조금씩 내 노력으로 네. 변화되는 게 그냥 좋았고 네네. 그 모두 와서 힘을 합쳐주는 게 좋았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가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근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제 중앙대로라고 아주 이제 8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신호등이 없었어요. 학교로 네.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아이고 순돌이 엄마 우리 이래 갖고 되겠나? 신호등 설치해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야, 이거 주변 야. 아파트 아주머니들 다 모여서. 모여서 서명 작업하고 뭐 경찰서 찾아가고 막 이러면서 막 신호등까지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했죠. 아니 지니의 네. 마술램프에 이렇게 지니하기 닦는 게 아니라 순돌이 엄마 이게 이제 키워드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이 또 네. 이루어질 때 느끼는 보람이 엄청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의 만족이 아니라 네. 주변에 이제 같이 하는 그 우리 부녀 뭐라 그럴까 집안에만 살고 있던 아줌마라는 아줌마들이 같이 이제 지역 사회 활동하면서 만족감이 점점 아줌마들이 커지게 그렇죠. 된 거죠. 네. 우리가 하니까 뭐가 좀 되네. 그러면서 마을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로서의 모임도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 문제를 같이 고민하게 되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네. 같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 너무 좋게 돼서 예. 버스를 대절해서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야, 저는 이렇게 행정가의 길을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지내오신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즐거운 놀이가 힘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초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죠. 그 네. 매개 중심에 이제 제가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게 이게 도서관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건 인생의 월스트였는데. 워스트였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 도서관이 매개가 되어서 내 네. 생활의 중심이 되어 버렸어요. 예. 가끔 나 뭐 하지? 진로를 네.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거나 내가 지금 했던 게 아닌 것 같아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해줄 말씀 많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누가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하거나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이라는 말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 매번 매 순간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한 평가는 결과를 보고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을 얻는 것은 선택하고 난 뒤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는지 그렇죠. 선택 뒤에 매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과정들이 결과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선택하는 순간에 많은 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본인이 당초에 했던 선택을 못하더라도 네.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 선택이 베스트, 워스트가 아닌 베스트가 되는 순간이 꼭 온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매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산 증인처럼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뭐 보탤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죠. 그 순간은 최선이라고 선택하는데 얼마든지 또 다른 기회로 가능성으로 바꿔낼 수 있다.
네, 내기보다 바꾸어지더라고요. 바꾸어지는. 열심히 살다 보니. 예. 정미영 구청장님이 그 답을 쥐고 계신 분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적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면 그 과정을 하나도 보지 않고 그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안에 꽉 채워서 오신 분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놓이네요. 제가 평가자가 아닌데도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너무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시간이 다 갔어요. 벌써요? 정말 빨리 가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그리고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이 순돌이 엄마를 외워야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세우는 암호로 뭔가 해보고 싶을 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정구에 오셔서 하실 일도 많으셨을 거고 앞으로 해 나가셔야 되는 일도 굉장히 산적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 과정 중에 있으셔서 이 순돌이 엄마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진행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일이 있으세요? 이제 보통 여성 정치인들을 생각하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네. 주로 남성들이 추진해왔던 토목 정치에 대해서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세요. 하지만 토목 정치는 그 누가 구청장이 되든 정치의 앞자리에 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될 일이고요. 뼈대 세우고 그렇죠. 뭐. 뼈대를 네. 세우고 건축물을 하거나 도로를 네. 만들거나 이런 일들은 네. 그 누가 이 자리에 서도 다 해야 되는 당연의 일이고 요즘은 그런 하드웨어의 뼈대 속에서 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나의 주거 지역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내 삶의 터전이 얼마나 품격 있게 느껴지는가. 맞아요. 내가 그곳에 살 때 나 정말 행복해. 나 정말 대우받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문화예술로에서 품격 금정, 아하. 품격 문화를 문화예술을 누리면서 사는 금정 구민을 만들고 드리고 싶다. 나 여기 살아.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 정말 행복해. 네. 이런 느낌이 들게 문화예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속에서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게 해드리고 싶고 또 제가 주장하는 것이 걸어서 10분 이내의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역시 도서관. 네. 예. 도서관이 요즘은 이제 책만 오가는 정말 공간이 문화공간이에요. 아니고 예. 문화 공간으로서 그곳에서 소통과 예술과 그리고 발표와 그리고 많은 갈등의 해소 요인들이 그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평생 교육의 장이기도 하고 해서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속에서 정말 소통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랜드마크로 금정에는 크게 이제 금샘 도서관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금샘 도서관은 이제 산성 터널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유휴 공간 부지 위에 네. 지하에는 부족한 이제 공영 주차장을 만들고 네. 지상에는 3층짜리 이제 도서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금정 구민들에게 정말 평생 교육의 장, 소통의 장, 그리고 문화예술과 전시가 네. 그리고 예술이 그리고 살아있는 공간으로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언제 완공이 되나요? 언제? 내년에 됩니다. 내년에. 기대해 주십시오. 예. 내년에 드디어 개봉박도. 개봉박도 계절이 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쯤에? 네, 내년 가을쯤 가을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단풍이 아름다울 때. 네. 쫙 이제 또 거기로 금샘도서관으로 발길을 좀 옮겨야 네, 될 것 예. 같습니다. 경험에 기반한 행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그 실적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네. 해오신 경험을 탁 농축시켜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채워가고 계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이 가을이 더 아름다운 사계절 다 아름답지만 가을이 더 아름다운 도시 금정구의 엄마이세요. 예, 정미영 구청장님 모시고 오늘 인생 속의 뉴스 들었고요. 저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일단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해라. 네. 그러면 바뀌는 게 아니라 잘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이제 국민들께 또 인사 한마디 이렇게 해주신다면 마지막 말씀하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금정 구민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금정 구민들이 만족하는 금정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에는 금정구청뿐만 아니라 금정도서관, 문화재단, 문화회관 등 많은 예술 공간들도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들이 우울감에서 그리고 피로감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곳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금정구청 홈페이지, 금정도서관 그리고 문화회관, 문화재단 등을 찾으셔서 그 생활 속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야, 아니 준비 안 해오셨다더니 이거 부탁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 외워오신 것 같은데 한 줄 쫙. 안 해왔어요.
네, 아주 유쾌하시고요. 기분이 참 좋아지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저도 좀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뉴스원이 준비한 내 인생의 뉴스원. 오늘은 기적을 부르는 키워드 순돌이 엄마 금정구청장 정미영 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